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안 좋았던 하루죠. 하루 종일 어제와 같이 어제보다 사실 조금 더 좋지 않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래도 갭을 좀 많이 띄운 상태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움직인 종목들이 대북주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움직인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어제보다도 더 없었고 10% 이상 종목이 거의 2천 몇백 개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 수준으로 나온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펴보니까 일단 시장은 갭을 띄운 자리를 메우고자 하는 그 성향 때문에 갭을 지금 다 메워버렸어요. 여기서 발생한 갭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력한 추세전환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아일랜드 갭이 발생할 뻔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밀렸기 때문에 어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여파 등으로 해서 이게 사실 아일랜드로 딱 동떨어져서 갭 떠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딱 마감을 했으면은 굉장히 큰 추세전환 신호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이 받쳐주질 못했어요. 특히 오늘은 또 금리 동결이 일어나서 사실 11월 달에 대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또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차라리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면 뭔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물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주식은 뭔가 확정이 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탄력이 좋지 않은 하루였고요. 지수 자체는 240분봉, 이 노란선 있죠? 240분봉에서 전일 돌파해서 만들어 놓고 오늘 아침에 지지받고 움직였는데 그거를 10시 48분 정도에 이탈을 한 다음에 계속 그 하단부에서 움직였어요. 굉장히 당연히 탄력이 대체적으로 없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갭을 일단 다 메웠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양봉으로 돌릴지 아니면 전체적인 쌍바닥을 잡으러 갈지 정말 이제 중요해진 그 갈림길에 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을 볼 때는 사실 하방 압박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 라인을 쌍바닥을 그리러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치고 달릴지 그게 이제 내일 금요일 변수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변수가 있는 위치에서 또 중요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변곡점 라인을 쌍바닥을 잡으러 가서 강해지는 것도 좋고 바로 뜨는 것도 좋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급이 정돈되고 나서 수급이 정상화가 되면서 어떤 시장이 바로 잡아야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다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포감을 수년 만에 최대치의 공포감을 주고 나서 개인들이 옛날 같지 않게 굉장히 많이 바닥권에서 사고 있죠. 오늘도 1300억대 코스닥 기준 1300억대를 사고 마감을 했어요. 나머지는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외국인들 팔고 투신도 또 한 번 또 매도 전환이 됐어요. 참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투신이 어제 하루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걸 다 던지고 또 매도 전환을 하면서 연속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개인들이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폭락으로 신용 잔고가 12조 원대에서 10조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1조 원 이상이 최근에 박살이 났는데 신용 잔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포감으로 밀어놓은 하단부 자리에서 개인들이 쉽사리 매수를 들어오지 못해야 마땅한 건데 옛날처럼 왜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보세요. 최근에
최하단부로 밀어놓은 자리에서 개인들이 공포감을 한번 주고 다시 진입하기 시작한 그 수준을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이제 공포감을 주면 한동안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포기하고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서 매수를 하는 그 박스권 장세가 있었을 땐 그랬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좀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1,000억 이상씩 어떤 투자 주체도 1,000억 이상씩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과거에는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2016년 말, 2017년 말 처음에 코스닥이 2017년 말이다. 2016년엔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 2017년 말에 어떤 딱 중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제가 좀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코스닥에서 하루에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들 다 통계를 내보면 1,000억 미만인 날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매수를 하더라도 1,000억 밑에, 매도를 하더라도 1,000억 밑에, 몇백억 수준 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1,000억이 넘는 날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그런데 언제 2017년 말경에, 지금 2017년 7월이죠. 17년 말경에 이제 코스닥이 크게 도약을 하면서 900포인트를 찍으러 가면서 여기서 한번 출발하기 시작할 때 개인들이 대량으로 팔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땡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처음으로 2017년 11월 달에 2,000억 매도, 4,000억 매도, 4,400억 매도, 5,400억 매도, 1,700억 매도, 진짜 수조 원을 매도한 적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요? 17년 11월부터 11월 10일부터 16일 이때가 언제인데요? 코스닥 이때가 언제예요? 여기 처음으로 박스를 돌파해서 처음으로 박스 돌파한 게 아니라 간만에 최순실 사건을 딛고 고기를 돌파해서 여기죠. 10일 첫날 엄청나게 올라갈 때 이때 개인들 물량을 엄청나게 뺏어갔습니다. 올라갈 때 개인들은 여기서 모든 다 웬만큼 수조 원을 정리를 하고 관망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들은 개인들은 잘 크게 수익을 못 본 거죠. 사실 이미 팔았으니까, 이미 이 정도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잘 팔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팔았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큰 변화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2017 올라갈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한 투자 주체가 하루에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 이렇게 매수 매도 포지션을 확실하게 보인 경우, 트렌드가 여기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변한 게 느껴지시죠?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언제? 2018년을 앞두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매도량을 엄청나게 보였어요. 연말에 이제 돈 쓰려고 개인들. 언제예요? 코스닥? 여기서 받치고 더 날아가려고 시작하는 시점에, 야, 이게 뭐예요? 굉장히 올라가기 초반에 개인들은 대량 매도하고 여기서도 한번 도약하기 초반에 대량 매도합니다. 즉 2018년 전에 2017년 말까지는 개인들은 굉장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심리에 잘 휘둘렸어요. 그 전까지 2018년 이전에 2017년 말까지 이 전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를 건너가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개인들의 심리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컨트롤하기가 너무 수월했습니다. 너무 편했고 너무나 쉬웠어요. 그러고 나서 다 올라간 위치에서 개인들은 삽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1,000억 이상의 대량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됩니다. 투자 주체가 한쪽으로 하루에 쏠려요. 어느 날은 그냥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어느 날은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도하고, 이런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2017년도 이전에 2018년이 되기 전에는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트렌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시장의 변화가.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올 한 해를 보내봤더니 이제 한 10월달 돼서 생각해보니, 이번 폭락장을 겪고서 또 생각을 해보니 왜 이런 개인들이 공포감을 극도로 심어주고 나서도 지금 같은 경우가 발생할까? 어떤 경우요? 저점에서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심리, 기관들의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공포감을 줘도 다시 돈을 투입하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것들이 현상이 발생해서 수급이 정돈되기가 쉽지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2017년 말경부터 해가지고 2018년 초에 뭘 겪었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겪는,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가상화폐의 붐을 겪었죠. 그 전에는 겪지 않은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처음으로 그런 광풍을 온 국민이, 투자하는 모든 국민이 겪고, 꼭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또는 뉴스를 통해 접했어요. 어떤 걸 접해요? 야, 수배, 수십 배 막 폭등하고 또 1월달 이후에 폭락하고. 그쵸? 뭐예요? 주식은 장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물론 이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폭락했을 때, 한참 뒤에 한 달 정도 폭락한 시점에서 코스닥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월달에. 그렇죠?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막 돌파할 때는 어떤 시절이에요?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폭락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즉 비트코인에서 가상화폐에서 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고점에서 이제 코스닥인가 보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만 해도 심리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던 시절이었던 거죠. 2018년 초반에만 해도 개인들은 이 비트코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코스닥 고점, 코스닥 1000포인트 가나보다, 1100포인트, 1500포인트 날아가나 보다 하고 900포인트에서 들어온 겁니다. 즉 2018년 초만 해도 개인들의 심리를 컨트롤하기가 수월했어요. 외국인 기관들은. 그리고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광풍, 그리고 폭등 폭락을 모두 다 지나와서 생각을 해본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들은 주식을 볼 때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30% 처음 바뀌어가지고 2015년도에 16년도 15년도에 30%로 처음 상한가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15%가 아니라 30% 하루에 폭이 움직여? 큰일 났다. 엄청 변동폭 크겠다. 이렇게 느끼던 때와 달리 가상화폐 하루에 수백 프로도 움직이는데 지금 주식은 해봤자 30% 왔다 갔다 라는 성향들이 생긴 겁니다. 즉 공포감과 급등 급락에 대한 감정이,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폭락 공포감을 줘도 사실 다시 진입하고 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개인들이.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모여서 느끼는 감정들이 모여서 그 수급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심리가 총체적으로 반영돼서 수급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각을 모아놓은 거, 즉 트렌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수급 상황을 보고 올 한 해를 겪고 작년 이전 수년간의 투자 경험 속에서 개인들이 요즘처럼 내성이 강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내성이 강해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글로벌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당연히 금리, 채권, 미국 국채 금리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외생적 변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물론 그게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상화폐를 난생 처음 겪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영향. 지금 1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작년 말만 해도 가상화폐 가면은 그 신조어도 생겼잖아요. 가즈아 신조어 생긴 거잖아요. 폭등하면 폭등하는 대로 30% 폭등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식시장의 30%는 대박, 주식에서는 상한가가 대박인데 가상화폐를 겪은 사람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30% 별거 아닌 거예요. 100%, 200%, 300%, 500% 보던 사람들이. 그리고 반대로 폭락도 100%가 폭락이 아니지. 한 30%, 40%, 50%, 60%, 마이너스 70%, 80% 겪고 온 겁니다. 가상화폐, 아시죠 다들? 가상화폐 그 흐름들이. 그때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존버. 가즈아에서 존버로 바뀌고. 이런
투자 트렌드, 심리 트렌드가 이렇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런 수급 현황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런 영향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른 외생적 변수도 충분히 포함이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었다면,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즉 개인 투자자들이 강성으로 바뀌어 버렸다면, 굉장히 심약하지 않고 지금 강성이에요. 뭐 떨어져도 버티면 되지. 올라가도 버텨. 올라가도 몰라. 이거 이 정도 올라가려고 내가 한 게 아니야. 매수한 게 아니야. 굉장히 강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무더기 상패 또 겪으면서 열 종목의 그 상패 거래소에 요새 또 뉴스 보면은 거래소가 또 그게 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소송도 걸리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개인들이 내성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강성으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올 한해 연말을 지금 또 연말 멘트를 또 하게 됐는데 올 한해 지금 4분기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드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면 여기에서 또 변화를 또 인지하고 변화에 또 순응해서 여기에서 맞는 또 해결책을 또 찾아 나가야죠. 또 여기에 맞는 트렌드를 찾아서 지금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개인들 수급이 이제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바꾸고 또 해야 될 겁니다. 매매 패턴도 바꾸고, 그렇죠? 계좌 모아가는 종목들 수익금 계좌 운영하는 것도 또 트렌드를 바꿔야 되고 또 방법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상쇄하는 것도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시기에 맞게 현재 상황에 주어진 것에 맞게 우리도 변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내년까지 준비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은 많이 변화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변화를 감지하고 계속 이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이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면 될 거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트렌드 분봉, 시장 폭락 시 240분봉 기준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도 사실 트렌드 변화를 포착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밀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이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관망 모드가 맞췄고요. 어제의 경우는 밀렸다가 살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제 또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꾸준히 공부하시고 마감 방송 잘 들으시고 어떤 중간에 제가 써드리는 글들 읽어보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주식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개인들한테 크게 수익을 주는 그런 쉬운 자산 투자처가 아니에요. 절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생각 필요하고 또 대응도 필요하고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수급 상황은 아까 20일 토요일 날 정지된다고요? 맨날 가끔 나오는 거. 자, 수급 상황은 썩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하게 주도 섹터도 없었어요. 오늘은 대북주들도 쉬었고. 자,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천천히 금요일장 흐름 살피면서 할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같은 거는 이제 오늘 조정 하루 종일 잘 받았으니까 내일 한번 장대 한번 뻗어내는 것을 보고 기대하고 또 내일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27,000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사인이 나올 때까지 관망 대기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